네, 안녕하세요. 166회 정치 클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인사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부동산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청년주거문제연구소의 김철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지금 또 근데 과천에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세요. 이 추운 날씨에. 과천이세요?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이요? 네, 징계하구나. 징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시위하시라는 그런 좀 응원에. 저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그쪽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정상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들이 또 많아요. 지난주에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요. 지난 11일 날 화성 동탄 이 신도시의 행복주택단지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방문하실 때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님하고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님 같이 수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날 방문해서 굉장히 행복주택단지를 다 이제 내부를 둘러보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대통령님의 발언을 조금 비틀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평수 관련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님이 내부를 이제 변창흠 장관님, 신임 장관 내정자님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 평수 13평 공공임대를 4인 가족하고, 그 다음에 개 반려견까지 키우면 적정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발언 저는 그날 영상 봤는데 그렇게 발언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도가 나가갖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언론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점점 기울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 발언에 앞뒤 다 자르고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소장님 말씀드리고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 주셨죠.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형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40~50%가 그 평형에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이거를 이제 유승민인가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말씀하신 거의 의미는 44제곱미터 치고 좀 잘 만들었다 이 뜻이지 굳이 4명이 다 여기 이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2층 침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길 가다가 강물이 이쁘다 그랬는데 강물이 오염됐는데 뭐가 이쁘냐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뒷다리 잡듯이 그런 식의 언론 보도기 때문에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 그냥 그런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다음 특히 유승민 지금 국민의힘 전 의원 전 대표께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막말 비슷한 논평도 아니고 메시지를 내가지고 그건 진짜 막대 먹은 분의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소장님 말씀 전에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억이 나시지만 개포주공이 다 15평이잖아요. 지금은 32평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개포주공이 70년에서 80년, 90년까지 20년 전까지도 잘 살던 곳이에요. 2, 3년까지도. 그게 국민주택 구매였고 15평이지만 분양 평수는 18평, 20평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44제곱미터는 전용으로 따지면은 분양 평수요. 분양 평수로 따지면 한 19평, 20평짜리입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안 살아본 유승민은 모르겠죠. 20평 아파트 사람 살만합니다. 방 2개에다가요. 거실 있고 충분히 살만한 데다가 요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는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신축이기 때문에 더욱 좋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이분이 데이터 그림 좀 올려주시면 지금 아까 잠깐 올라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좀 올릴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 국민들하고 우리 또 시사타파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라고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다음이요. 네. 코시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다 색출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빨리 계속.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국 이런 거 표현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큰 화면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전국이 있고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다 돼 있어요. 보시면 우측에가 제가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이 있어요. 보시면 20제곱미터 이하부터 쭉 있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크게 나가네요. 저기 안 뜨나? 조금 크게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번째 확대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연면적이라고 보이잖아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 60 딱 써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리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이요.
정리하시면 이제 여기 뭐 아파트가 있고 단독이 있고 쫙 있잖아요. 연립 네. 있고 종류별로 네. 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말이에요. 보시면 작년 말 G라인에 2019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최종 통계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다음 네. 장이요. 다음 페이지. 네. 자, 이게 또 커? 조금 이것도 줄여주세요. 줄이셔야겠는데? 네. 자, 보시면 제목 서울 주택 주거 면적별 비중 제가 정리한 겁니다. 아까 네. 그 통계를 재구성한 거죠. 네. 보시면 보십시오. 저기 노란 3%짜리가 보이죠. 이게 2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평 이하입니다. 네. 그리고 12평에서 18평이 16%, 18평에서 24평이 28%, 30%가 25평, 32평.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위에 보시면 2%하고 21%가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100제곱미터 넘어가는 겁니다. 85제곱에서. 그러니까 21% 빼고 80%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다 32평 이하에 사시고 25평에서 32평에 30%인 걸 감안하면 네. 50에서 60%, 65% 분들이 다 25평 이하에 살아요. 이건 일반 주택이에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볼게요. 아파트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주택. 이거는 이것도 좀 줄이셔야겠는데? 약간 줄여주시겠어요? 약간 딸렸는데? 줄여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또 데이터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아파트도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2평 넘는 40평, 네. 이런 것들이 2%고, 위에 더 큰 거 100제곱미터 이상이 18%예요. 그러니까 20%만 34, 35, 40 뭐 이렇게 살고, 나머지 80%는 다 32평 이하예요. 그 중에 또 25평에서 밑에 노란 거 제일 큰 게 보시면 네. 39%나 있어요. 40% 가까이가 25평에서 32평이에요. 네. 그러면 진한색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비중을 보세요.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네.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이 32평 이하고 그 중에 40% 넘는 게 18평, 22평, 24평 이하예요. 네. 근데 우리가 40제곱,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40제곱미터잖아요. 44제곱. 연두색 보십시오. 40제곱에서 60제곱미터가 25%가 살고 계세요. 그러면 저 밑에 쭉 해서 한 40, 50%의 분들이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에 사는데 네. 유승민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살아라? 네. 그러니까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과를 나왔을 뿐이지. 네. 경제학자라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네, 그렇죠. 40제곱미터 사시는 분들이 30, 40%인데 그분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완전히 그 좌절감을 던져주는 그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정치인으로서. 네. 하면 안 될 소리를 다 던진 거예요. 제가 이거 만약에 조중동에서 만약에 유승민이가 밑보면 이거 아마 올려가지고 써먹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게 혹시 이걸 퍼다 날리시고 블로그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네. 뭐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데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2019년 말 데이터예요.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꼼짝 말아요. 팩트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20%의 사람이 조금 더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저 20%만 조명을 하잖아요. 네, 80%는 뭔데요? 아주 웃기는 언론이고 유승민 이 양반도 경제학과고 뭐 경제 전문가?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한 거를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린 거고 국민의 대다수가 25평 이하에 살고 있고 네. 44제곱미터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20평형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사람이 못 살 곳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하기도 좀 제 입에 옮기기도 좀 그래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네. 아주 수준 낮은 표현이라고 보고 다음 장 또 넘길 수 있나요? 한 번 더 넘겨. 제가 살짝 업이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도 봤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네. 제 처한테 경기도는 이렇다 서울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경기도는 또 다르지 않나? 경기도 똑같습니다. 비슷하네요. 제가 또 경기도까지 또 했어요. 또 아. 갑자기 좀 필이 나가지고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녹색하고 저 왼쪽 저것만 85제곱 이상이에요. 나머지 80% 이상이 다 32평 이하에 살아요. 그리고 우측에 40% 정도가 25평 이하에 사시고 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경기도 또 아파트도 볼게요. 아파트도 제가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장이요. 아파트도 했네요. 네. 아파트는 더 심하죠. 더 심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대다수의 국민이 32평 이하에 80%, 85% 살고 계시고 네. 그 중에 25평에서 32평이 지금 노란색 제일 많잖아요. 네. 25평 아파트가 되게 큽니다. 요즘 새로 지은 것들은. 그쵸, 옛날 네. 32평 똑같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감히 유승민처럼 그런 진짜 어디 벽대 관는 소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렸으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유승민이 그 소리 한 바람에 44제곱미터면은 분양 평수로 20평, 22평이에요. 네. 22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나 살아라 그 쬐고만 아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통령 나가면 안 돼.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벌써 이미 50% 국민한테 아웃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좀 우리 그 보좌관이 이거 본다라면 유승민 의원한테 사과 방송 한번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님 제 얘기가 길어서 아닙니다. 예, 예. 그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좀 맥락에 안 맞게 비판을 하긴 했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 사람. 네, 그래서 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그런 발언을 버리라고요? 네, 그렇게 비판. 아니 그럼 지금 40~50%를 갖고 있는 물로 집 버리고 뭐 마당에 야, 그 양반 진짜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했어. 조금 정치 현장에 좀 오래 떨어져 계셔갖고 약간 감각이 좀 안 되신 상실하신 것 같은데 이 페북 글을 보면 정말 이게 웬 동문서답이지 이런 느낌이 들게 이상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볼 때 이 지금 제곱미터 있잖아요. 예전 다 평형으로 했는데 3.3 제곱미터. 네,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3평형으로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44제곱미터면은 몇 평형이에요? 이게 전용 면적이 44면 한 13평 정도 되잖아요. 아니죠. 전용 예? 면적. 예. 전용 면적. 다음 그러니까 그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송파의 헬리오시티라고 있잖아요. 네, 헬리오시티. 예. 저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사진 하나 있으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네, 분양평 여기 보시죠. 이게 네. 저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할 때 저기 분양할 때 이게 저 홍보물인데요. 아, 전용이 39제곱미터. 보시면 18평 타입, 네네. 공급 60일, 전용이 얼마예요? 39제곱미터. 예. 전용이 그러면 저기 한 12평 정도 되죠? 12평? 네, 전용이 12평이니까 44제곱은 전용이 13, 14평이라고 가정하면 평형은 20평이 넘는 거예요. 그러네요. 분양 평수는. 그래서 우리가 20평 아파트 가보면 똘똘해요. 그럼요. 네. 적은 평수 아니죠. 예. 네. 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는 잘 뭐 내용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별 중요하지 않고 네. 그냥 정치인이니까 주목받기 위해서 센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그분이 경제학자고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뭐 교수님은 이제 그 약간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네. 분기탱천하셔서 그런 말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게 뭔가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대응이 되고 시장 반응이 좋아지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게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인정해 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편에 서서 강력하게 디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그 모르고 하진 않고 의도적으로 네. 지금 가뜩이나 이제 본인이 대권 꿈을 가지신 분인데 안 뜨잖아요. 더구나 이제 현재 검찰총장이 야권을 다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야권을 좀 폭망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마침 잘 됐다 해서 세게 대통령이 어렵게 가셨는데 그 방문 현장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본전에 했을 수 있는 상황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네네. 주목은 맞습니다.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그 권위는 많이 이렇게 서로 맞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무너뜨린 생각을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곱미터, 평방미터를 평형을 평방미터로 전환한 게 좀 꽤 됐거든요. 근데 제 나이 같은 세대는 아직도 이게 평형으로 하죠. 그 평형이 더 편해요. 쓰면 안 돼요, 근데. 예? 쓰면 안 돼요. 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예.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나누기 3하면 되는 거죠? 3.3 하시면 됩니다. 3.3. 네. 아, 예. 그리고 이게 전용 면적하고 그 분양 면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이게 분양 면적은 네. 소비자가 이제 돈을 주고 치르는 면적이에요. 왜냐면 자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네. 보이는 게 전용 면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복도 있잖아요. 네. 공용 면적. 그 아파트 보면 공원들, 네. 주차장, 네. 그 전부 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사서 이제 공원은 공용으로 쓰지만은 네. 자기 문 닫고 딱 들어가는 집에만 전용 면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가 그러면 베란다가 있어요. 예. 이거는 또 발코니 서비스 면적으로 줘요. 네. 마치 전용 면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전용 면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 계약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그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그 실제로는 계약할 수 있는 면적은 이제 헬로시티 사례처럼 12평 정도인데 한 18평형, 20평형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44제곱미터면 전용 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은 평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전용 면적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실평수고 그 외 플러스 알파로 되는 평형까지 닫히면은 이게 좀 더 크다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2평이 전용 면적이 25평이에요. 아, 네네네. 그럼 간단하네요. 32평이 아닙니다. 네. 지금 막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다 그렇죠. 빼고 네, 네. 포함하면 우리가 25평에 살면서 32평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20평 살면 그게 전용 면적이 14평, 15평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14평, 15평이 얼마나 큰지를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네. 15평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분도 나오셨는데 네. 24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정상적이에요. 아주 네. 우리 더 중요한 점은 32평도 예전에 기존 주택, 뭐
분당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분당이라든지 한 20, 30년 된 주택은 예전에는 부엌을 갖다 오픈을 안 하고 막아가지고요. 안에 벽이 많아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근데 지금 25평을 가보잖아요. 잘 빠졌죠. 잘 빠진 정도 아니에요. 32평보다 더 커 보여요. 네, 맞아요. 동선을 잘. 네. 그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저 신혼부부 말씀하시기를 13평 살기 넓어요. 이게 거기도 방 하나에다 화장실 2개 놓을 수,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3.3제곱이면 제 키 2배 반짜리 1평짜리인데 네. 제 키 2배 4가게 1평인데 그게 13개가 있으면 얼마나 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작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유승민 의원 아까 아신다고 소장님 그러셨는데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니, 맞아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 안 살아봐서 했겠지. 몰랐을 거 모르죠. 이거 왜냐면 그럴까? 뽑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말고 네, 솔직히. 그렇죠. 네. 정부는 할 수 없이 원래 해야 되는 걸 하겠지만 논문에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해서 논문 찾아가지고 보려고 간단하게 처음에 논문에서 주거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서 정리한 거예요. 네. 하긴 정치인들이 가끔 이제 무슨 그 토론에 나와서 네. 물어보잖아요. 네. 그 지하철 요금이 얼마냐. 잘 모르죠. 그거 뭐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운전 그 기사가 태워지는乘用車 몰고 네.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대중은 맞습니다. 생활을 안 하보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연히 알고 그냥 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몰랐을 교수님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네. 또 한편 생각하면 전혀 이거 여기 대해서 자기가 무관한 일이니까 그냥 그 우리 그 평수 44제곱미터 되게 이 작아 보이는 좁은데 거예요. 어떻게 네 명이 살아? 여기 또 복층 아닙니까? 복층이었어요. 복층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데가 38제곱미터인데 복층이 어중간한 복층이에요. 신혼부부 살고 있고 애와 같이 살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방 하나, 그다음에 거실 하나 있고 복층에 조그마한 이제 침대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네 식구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난린데도 전세 물건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자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주거 그 모델이랄까가 그 인테리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가 지금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걸 지금 모르시는 것 전혀 같아요. 모르는 예, 감각이 없는 모르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주거 사다리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변신임 장관 내정자님도 애가 둘까지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예, 그걸 이렇게 좀 그냥 넘겨짚어갖고 말을 하는 게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유승민을 하고. 떼어주는 방송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뭐 전세 네. 26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고 15년 떠드는 그쪽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개념이 맞습니다. 있겠어요. 국민에 예. 대해서 그냥 자기들에 대한 개념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019년 대선 때 그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 공공 임대주택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때 대통령 17만 호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가 15만 호, 홍준표 후보는 그 2030 공공임대 30만 호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유승민 후보만 공공 실버 임대 5천 가구, 그다음에 청년 1, 2인 주택 22년까지 15만 가구.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개념이 없어요, 이 양반. 그래서 이게 공공 임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안 제가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계신 거 걸리나요, 명예훼손으로?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 개념이 없다고 보여요. 네, 저도 이 공약 내용 보고 조금 그랬거든요. 네네. 좀 네. 부동산 중에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엄청 이게 핫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갖고 오신 게 팩트 월요일 날 체크해야 팩트 체크가 필요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용 면적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갖고 있으면 이게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에서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그 지금 또 하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여권에서는 그 이제 최초로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 의원님께서 그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호 의원님의 그 부동산 공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좀 공약 자체가 그 제가 여기 자료에는 이제 공약 출마 선언문 중에서 일부만 조금 부동산 관련한 부분만 이제 발췌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그 준비된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거를 이제 내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애 잘 키는 서울, 그 다음에 서울의 주거 문제를 통해서 저출산 정책을 좀 해소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방향 설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1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공약 관련한 거 중에서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비중이 지금 1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한 16만 호 정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 지하철 1호선을 지중화 네. 하겠다는 얘기는 아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네. 우주 지하철이 서울 1호선이 서울역에서 용산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인천까지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경의선을 보시면 네. 지금 경의선이 지중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 공원이 형성됨으로써 주변에 그 관련된 사람들 엄청나게 이제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생활 환경에 플러스 요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마찬가지고 충분히 더 이상의 가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비싼 땅이니까 이 공약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부터 노론이 돼서 저도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네. 우상호 후보자가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후보자가 또 준비된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갑자기 나온 분이 아니라 그쵸. 예전도 계속 경선 나왔고 지난번에 2018년에 하셨죠. 그리고 하고 네. 이제 출마 변을 읽어보니까는 여한 이유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요 서울시장에 임하고 국회 후보 나가지 네. 않겠다. 정치도전은 결기차게 얘기하신 거 보면 네, 맞아요. 충분히 충분히 좋은 공약이고 또 실현 가능성도 있고 또 마침 그 옆에 이제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캠프 퀸이라고 삼각지 옆에 이제 그 미군 반환된 네네. 토지에 대해서 공공주택 뭐 3,100호를 건설하겠다는 언론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그 철로랑. 네,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뭘 하기 전에 우상호 그 시장 후보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붙어 있는 요 철로만 제가 보니까 남영역에서 삼각지까지 거리를 재보고 나름대로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충분히 이 뭐 정합이용하면서 그 반환받은 토지에 대해서 어쨌든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그때 그 부분만 그 부분만이라도 지중화를 이왕할 거면 네. 옆으로 할 데도 없어요. 네. 여기가 되거든요. 네. 한번 해놓고 나머지 구간도 이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 공약은 누구나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네. 실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전체가 다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우상호 후보자는 꼭 본인이 주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상호 의원님 그 공약을 보면은 이제 장선은 특정이 안 됐어요. 근데 우상호 의원님도 이게 제가 2018년에 경선할 때 우상호 의원이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한강변로를 덮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아이디어로 하셨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한강변 쪽으로 덮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우상호 의원님께서 그때 2018년에 얘기하셨던 게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그 철도 그 위에다가 그 저기 아파트를 지어서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신도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네. 복합센터인데요. 제가 자료도 그렇지 않고 가지고 딱 맞네요. 어떻게 어젯밤에 봤는데 화면 중에 그 건물 사진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띄워줄래요, 피디님? 그 우상호 의원님 하신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네. 예전부터 왔어요. 2007년, 뭐 2017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미 연구 보고서 다 나왔고 네. 2017년에도 또 LH에서 연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마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기억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오류동에다 이렇게 잘 지었어요. 네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장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님비주의 막 데모하고 이게 피곤해가지고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도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표 때문에. 네네. 어디를 딱 집어가지고 디테일을 그쵸. 들어가면 네. 거기가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님비가 아주 심한데 이건 이제 없앨 때가 됐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적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40년 전에 다 같이 다 못 살았는데 무슨 조금 잘 산다고 그것도 좀 오버한 것 같고 네. 그림 띄워주셨나요? 보시면 네. 여러 나라 왔습니다. 일본, 프랑스, 뭐 영국, 홍콩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했고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학자들이나 네. 건축학과 학자들이 다 모여서 여러 번 세미나도 열고 해서 데이터가 다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님비하고 예산입니다. 예산이 뭐냐? 나라 땅이니까 건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건축비.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재원하고 네. 님비 현상의 선거 때문에 벌어지는 표. 네. 이 부분을 정치권이 정치질을 하지 말고 정책을 하면 네. 전혀 문제 없이 갈 거예요, 이게. 가는데 서울시가 하려고 할 때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또 이게 트러블이 생겨서 진도가 안 나가고 청와대나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서울시가 틀면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이번 서울시장은 이게 누가 돼야 될지는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미 해외에서 다음 장도 보여주겠어. 해외에서 이미 다 성공을 거뒀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나 이런 재원을 저가기 위해서 AMC 회사, 펀딩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네네. 국민 기금도 모으고 이래서 이렇게 좀 다 같이 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도 이 형태로 갈 텐데 자료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발표한 거는 네. 이런 거 다 공부하시고 일단 던져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디테일한 안을 짜실 때 네. 님비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던져놓고 가신다라면 네. 반대할 서울 시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 위를 막아서 위에다 올리는데 이미 공법은 다 증명이 됐어요. 소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이거잖아요. 영등포 뭐 롯데백화점. 네네네. 그게 철로 위에 만든 거잖아요. 아, 그런 그리고 개념. 청량리 역사도 철로고 아, 네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네네. 그 휴게소가 도로예요. 도로 위에 휴게소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거기에 사각 공간이 아니라 청년주택도 만들고 또 뭐 네. 필요하면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한 게 이제 뭐 지하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가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더 완벽하겠죠. 아, 소음이 소음이 장애가. 안 그러니까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아. 둘 다 결론은 재원과 님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뻔히 알지만 우리는 네. 아직 못하고 있다. 네. 그나마 이제 한두 개는 했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롯데백화점도 있고 다 증명이 됐어요. 아, 됐기 롯데백화점, 때문에 예, 영등포, 의지만 있다면 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영등포 역사 생각하니까 딱 개념이 들어오긴 네.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영등포 역사 거기가 지상이지만 그걸 밑으로 철도들이 원래 바깥에 있던 건데 밑으로 다 밑으로 놨잖아요. 내려가면은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 좋죠. 그냥 바로 환승통로로 그냥 전철역이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요. 더 좋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철도 부지를 이렇게 그 위에다 짓는 것도 얘기했지만 이 한강변 개발도 같이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거는 저는 살짝 솔직히 네. 너무 던지시는 것 같아요. 뭐 한강 하는데 한강은 조망권이 생명인데. 근데 이게 지금 후보들이 소장님이 하실 얘기 많으신 것 아니, 같아요. 한강 개발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혜원 의원도 이게 덮개, 그래서 정말 덮개를 좋아하는데 덮개. 저는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오세훈 시장이 아마 이보면 강명북로와 철로 부지를 네. 철로 부지랑 용산 기지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오세훈 시장이 거기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대단지. 네. 그걸 허물고 네, 네. 거기 아마 이제 지리적으로 이게 공사비가 적게 들고 네. 건너편이 여의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하고 시너지를 하면 굉장히 서울이 랜드마크가 된다. 네. 그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한 건데 그게 아마 그 우상호 의원도 고기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8편은 아니고요. 네네. 강병북로 거기 용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로 주장했던 얘기처럼 본인이 거기를 개발하겠다. 아마 뭐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나 또 그 우리 우상호 그 후보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 없이 많이 논쟁도 이렇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이게 서울을 뭔가 발전시킨 데는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도 주장하고 네네. 또 우상호 의원도 주장하고 또 이혜원은 거기다 한 번 더 씌워서 88까지 끄집어드리고 네. 그 88은 좀 반대를 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88은 특정 단지 본인이 서초 반포이다 보니까 서초 반포에 재건축 요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네네. 우상호 의원은 이제 그 강북에 그 저쪽 반대편 쪽. 네네 구속 얘기하시는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한강변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삼아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한강변 르네상스 개발계획도 네네. 있었고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맞아요. 개발계획도 한강변이에요. 다 네. 중요한 건 다 안 됐죠. 네. 된 게 하나도 없죠. 네. 결론은 뭐 왜 그런 아직 거죠? 때가 좀 빠릅니다. 제가 볼 때. 아, 네. 왜냐하면 시내 지금 주거 문제도 해결이 다 안 됐는데 네. 무슨 한강에 무슨 뭐 나들이 갈 일 있습니까? 제 기준입니다. 네. 물론 한강이 침수가 안 되고 아주 강이 저 밑에 있어가지고 지상이 완벽한 모르지만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그 한강 르네상스 막 연구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은 이제 데이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던지셨지 뭐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네. 함부로 던지면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이런 문제가 클 부분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더 생각하고 발표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아마 그 박원순 시장이 잘하셨지만 주변에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중립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이제 보면 그분들은 뭐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이 글로벌한 도시 서울을 네. 뉴욕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키우고 그런 정책은 없다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우상호 이제 우리 후보자도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정치인들은 이제 청년이나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중립적인 사람. 뭐 난 주거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서울을 어떻게 다시 시장할 수 있는 건 서울을 이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서울이든 무슨 뭐 아이러브 서울이든 이렇게 브랜드를 바꾸는 게 대외적으로 그쵸. 서울을 계속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정체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상호 이 후보자도 이 강명분도 철로부지 덮여서 뭐 하겠다는 의미는 그런 측면, 뭔가 시장으로서 주택 문제뿐 아니라 이미지를 좀 이렇게 뭐 사업이야 이야기가 합의가 돼야 되고 네. 이게 안 되면 못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주장하지 않았나.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 그래도 꿈을 또 던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네. 상대방 쪽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한번 자기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좋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2018년에 우상호 의원님이 그때는 많이 강조했던 게 한강변보다는 그 지하철, 약간 기차 부통. 네네. 지하로 해서 예, 위에다 살리는 그 철도 부지 위에 집을 짓는 최고죠. 거. 예, 그걸 많이 얘기하셨고, 그때 얘기했던 게 서대문 쪽에 그 지하철, 아니, 기차들 정비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대문 정비창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주로 얘기를 그때 꺼내셨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리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그때 18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너무 규제 완화 규제 중심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규제와 공급 두 가지 같이 잡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18년에 약간 규제 좀 조금 완화시키려는 건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메시지를 좀 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좀 공급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의 경쟁률을 50대 1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좋은 말씀. 그 서대문에서, 네. 그 서대문 4선이잖아요. 네네. 서대문에서 서울역 가는 길에 보시면 도로들이 있고 다 철로가 가운데를 잡고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다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집 지어도 되고 공원도 만들어도 되고 조금만 철로만 밑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네. 사실 비용도 제일 적게 들고 위로는 또 서대문역이나 서울역을 뭐 랜드마크 하면 높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보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계속 공약을 낼 때 가장 그 공약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님비에 대한 대책이 있냐,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성이냐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또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또 추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용산 얘기 나왔었지만 네. 그게 이제 이분은 이제 공급도 조금 신경 쓴다고 공급을 말씀하신 많이 신경 것처럼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반환받는 캠프킨 그 네네. 부지에 공공주택을 3,100호 짓겠다 했는데 어떤 신문에서는 임대로 표현하고 네. 대부분 신문에서 공공주택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시행사는 국가가 되겠다는 거죠. 네. 민영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과연 임대만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용산 살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 우리 동네니까 네. 당연히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연히 뭐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자기 지역이 개발되는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 철도청 부지도 근데 왜 대물을 해요? 그쪽 분들? 짓지 이제 말라고. 이게 좋은 게 들어가네, 그죠? 네. 소위 말하면 좋은 게 들어가. 그게 약간 임대 아파트 말고. 초구청 무슨 뭐 이제 삐까 번쩍한 이런 게 네. 들어오면 좋지. 네. 임대를 하지 마라. 임대에 대한 아니 선입견이 있는 것 나라의 같아요. 세금인 저도 내는 국민의 세금을 하는데 그걸 왜 그쪽 그러니까 이제 분들이 이게 그 원래 이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제에서는 그러니까요. 국가 땅을 국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자기 땅을 국가가 국가 땅을 마음대로 하는 걸 왜 옆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인정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유재산제는 국가도 사유거든. 네. 그쵸. 네? 국가를 보면. 그런데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죠? 님대상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건 받고 조금 불필요한 건 안 받겠다. 네.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될 문제지만 네. 어쨌든 그 용산 그 캠프킨 부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을 너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데 네. 저는 우리 올림픽 선수촌이나 네. 아시안게임 선수촌 네. 지금 그 두 지역이 송파, 강동에서 엄청나게 좋은 위치고 그렇죠. 그 선호하거든요. 네. 오래됐지만 네. 이게 임대는 처음에 가요. 처음에 청년 주거난도 심하니까 공공주택을 어떻든 임대를 하고 연구하고 나서 국가 정책은 좀 시간이 지난다면 주택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유연하게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분양을 하면 돼요. 필요한 부분만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지를 남겨놓고 연구 임대 여기는 무조건 청년들만 임대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임대주택 청년이 들어갈 곳이 없고 주거난이 심각하니까는 그렇게 하고 또 상황이 나중에 호전되고 바뀌었을 때는 그때 와서 국민들 뜻을 모아가지고 네. 분양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청년 임대라는 말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 2인 가구 임대 이렇게 또 말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게 용산을 그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우상호 의원님도 출사표 낼 때 용산이라는 지역을 특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한강변을 계속 야권 후보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용산 지역을 좀 다시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 용산이 마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남을 대체하는 그 지역으로 지금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캠프킴 그 잠깐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용산의 지도를요? 예, 저긴데 캠프킴이 저기 그 초록색 부지 위쪽에 있는 그 오른쪽이라 그래 왼쪽이구나. 왼쪽에 이렇게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거기가 캠프킴 부지예요. 네, 예. 9시 방향. 그러니까 저희가 남영역 표시 안 됐네. 삼각지역. 예, 저기 위에 보면은 11시 방향. 저기가 남영역하고 삼각지역 삼각지역. 사이에. 네, 네. 예, 그래서 도로변 옆에 있는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그 예. 문제?
네. 네. 그 저기 캠프킹 부지인데 저기는 이제 정부에서 3,100호를 네네네. 넣겠다고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지난주인가 그 미군 기지가 반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지금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때 저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한번 그것도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도 좀 다시 올려줘 보시겠어요? 지도. 보시면 그 전철역이 바로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남영역하고 삼각지역이요. 네. 그래서 캠프긴 부지는 거의 뭐 직주 근접에 청년이나 1, 2인 가구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예. 분들한테. 그래서 어느 평으로 할지 모르지만 3,100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뒤에가 공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네모난 저 하얀 거 맨 위에요. 네. 보시면 미 대사관 청사하고 미 대사관 그게 있어요. 아, 부지 입지할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네. 네. 저기도 같이 지면 안 되나요? 아, 저기도 저거 지금 건물이 공공임대가? 있거든요? 아, 네. 그냥 허물고 지었다가 아까 네. 말씀처럼 진짜 인구가 줄고 그럴 때 다시 공원을 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그쵸. 지금 공원 하나 그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주거 문제잖아요. 네, 더 집이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용산공원의 면적이요. 뉴욕 센트럴 파크랑 제가 맞아요. 비교를 해봤거든요. 계산을 아, 네네. 해보면은 면적 대비 서울시 면적 605제곱미터인데 뉴욕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뉴욕시의 그 면적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나중에 보도 올릴 텐데 네. 그 면적에 비교하면요 33%가 많아요. 아, 그렇게 커요? 이렇게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아. 생각보다 많이 큰 건데. 센트럴파크보다 훨씬 큰 거네요. 그러면 33%는 없어도 서울의 비중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사이즈가 되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33%는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역으로.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거기다 다 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멋있게 짓고 네.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지금 저거 제가 얘기한 거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왜 그러신지 진도를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돈 문제 있죠. 아 오염 문제. 오염 문제. 캠프긴 토양 오염. 부지가 네. 지금 오염 정화 그거 좀 빠지고 나서 하려면 한 2년, 3년 네네,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기도 아마 사전 분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아. 자리도 너무 좋고 네. 하는 길에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 있던 대사관 부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더 넓잖아요. 그러면 2만 원 나올 것 같아요. 2, 3만 원. 그러면 참 도움이 될 텐데 네. 그거는 왜 안 하는지 뭘로 쓸지 정말 그 감시의 눈초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 대사관 부지가 저건데 음. 뭐 특별히 저건데 저기 저기가 어디로 가면 미 대사관이 절로 이전한다는 부지가 네, 이전하는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 예정 부지죠. 왜 이렇게 넓게 쓰냐고요. 네. 저 사이즈가 그렇죠. 엄청나거든요. 아, 네. 저것도 문제죠. 그죠? 그냥 그쵸. 조그맣게 주면 되는데 네. 정부가 진짜 의식이 있다라면 그 그냥 대통령이 네. 청와대에 이전할 수 없지만 네네. 대통령이 세종시의 집무실에서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좀 힘드시겠지만. 네. 그러면 신임장을 지금 청와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 세종시에 제가 알기로는 외교 단지 그 외교가 부지가 있어요. 네. 네, 아무도 안 내려갔지 원래 않습니까? 내려가려고 했었죠. 저는 지금 네. 법무부하고 외교부가 안 내려가는데 네. 괜히 대전에 있는 뭐 중소기업 벤처부를 온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건 대전에 두고 네. 법무부 외교부를 그건 행정기관 아닙니까? 네.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 내려가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문제 소소수모해서 이틀 정도만 그냥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방도 초도 순시가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그냥 하룻밤 주무시는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대통령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네. 그럼 지역에는 엄청난 활성화가 돼요. 화제도 되고.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는 잠깐 갔다 오시니까 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그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시면 세종시 공무원들도 사실은 주말 되면 다 서울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넘버원이 없으니까는 서울 오고 싶은 거야. 왕이 사는 거. 아직 좀 개념이 대통령은 가고 싶겠지만 예, 이게 뭐 변화가 위헌 많이- 판결 돼가지고 못 내려가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임시 집무실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내려가고 그러면 미대사관 예. 부지도 자연스럽게 예.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이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서울 유명하세요. 들어는 받겠지만 차이 없어요. 외국인한테 한국은 다 신비로운 나라예요. 세종시는 또 깨끗한 도시라서 네네.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서울은 좋은 데도 있지만 네. 또 위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위험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네.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의회 해법이 넣을 수 있다. 근데 안 하는 건 다 이기심과 그 기득권 때문에 그렇다. 네. 지금 이제 용산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은 그 캠프키만 하지 말고 그 위에 부지도 좀 더 해서 공공임대 땅으로 더 돼 넣자. 있잖아요. 네네. 대지로 네. 돼 있으니까. 예. 그걸 뭘 더 넣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했다가 그죠? 했다가 돌려주든지 공원 주든지 국가 소유는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네. 네.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그 용산이 거의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엄청 많은 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 공공 임대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넣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용산 쪽은 용산뿐 아니고 제가 고층으로 막 며칠 전에 짓더라고요. 강남을 가다가 신호등이 대기해서 이게 좀 이렇게 멈춰서잖아요. 네네. 주변 강남 논현역, 신혼역 사거리인데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도심 한가운데. 맞아요. 르네상스. 깜짝 놀랐어요. 네. 르네상스 건너편에. 네네. 그래서 왜 놀라세요? 아니 저는 이 금사라기 땅에 그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네. 그 최신식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근데 그게 짓는다고 반대를 저는 해본 적이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주거가 없어요. 다 상업용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야. 당연하죠.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아까 말한 저 캠프킹 같은 경우에 주변에 철길 건너서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건너편은 미군기지고 네. 그리고 고가도로고 네. 서울역이고 네.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반대할 맞아요. 사람이 없네. 반대할 반대를 내 집에서 뭐 일조권이다 뭔가 해야지 시비를 거는데 네. 떨어져 있으니까는 전혀 반대 문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원, 네네. 님비 현상 때문에 또 표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정치인들은 항상 그 표 때문에 결국은 길이 막 중간에 가야 될 길도 못 가고 하는데 그런 님비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런 지역을 골라서 네. 정책을 시행하면 뭐든지 하나 시작해라. 시작하고 나서 가야 되지. 맨날 책상 앉아서 말만 하다가 시작을 못 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그 대통령님 그 행복주택단지 방문하셨을 때 그 층고가 5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더 봤거든요. 높여도 되는데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죠? 더 높여서 좀 워낙 더 저 뒷다리 하면 안 되나? 튼 저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고밀도를 주면 왜 그것만 주냐 또 네. 지역 주민 비판 나오니까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거기가 그 행복주택 단지가 거기 행복주택 단지는 낮고요. 그 바로 뒤에가 아파트가 고층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지었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용산에 만약에 공공임대가 들어간다면 층고가 어떻게 들어갈 수 저 있을까요? 캠프긴 부지는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전북 방향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일조권 해치는 데가 지금 대상 주거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세대 그쪽인데 좀 거리 뛰고 충분한 공간이 나와서 짓는데 전혀 문제 저 없는. 55층으로 짓는다고 얘기 나왔던데 어떤 아, 신문에서는. 네네. 55층이요? 네네네. 15층? 55층.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55층. 55층 확실해?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신문에 이제 다 이렇게 캠프 규모요? 네네. 아 용산을 용 캠프 규모. 캠프킴을 55쪽 고밀도로 하겠다. 아, 너무 그건 높은 반대입니다, 거. 전 개인적으로. 네. 그때 교수님 얘기 30층 이상으로 안 짓는 게 아, 좋다고 그거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역풍 맞아요. 100%예요, 제가 볼 때. 그저 쓸데없는 분이 그거 55층 얘기하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네네.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조망은 좋지. 잘 때 건물 그 55층이면 한 2m에서 3m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거 뭐 데이터에서 다 나와 있고, 거기 만약에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임신이 유산되는 거 한 3번 터져봐요. 아, 그럴 작살나는 수도 거예요. 있군요. 작살은 표현이 좀 전문 용어는 아닌데, 그거 진짜 역풍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아, 상가는, 그러니까 업무시설은 갔다가 네. 집에 가서 자면 되니까 좋은데, 네. 그런 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뭐 트럼프고 뭐고 외국의 부자들은 다 어디 살아요? 다 그렇죠. 1, 2층에 네네, 살잖아요. 맞아요. 고층에 안 살아요. 이제 55층을 짓더라도 이제 롯데타워를 보면 시그니엘 같은데. 이게 네. 상층부를 상업 공간을 배치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저층부는 그냥 근린상가를 두고 3층부터 한 20층은 주거 부분을 두고 오피스텔. 아니, 복합 개발을 네. 말씀이시구나. 그다음에 초고층 위에는 이제 상업시설 넣죠. 아, 사무실이나 복합 이런 데. 개발은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위로 갈수록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쵸. 희한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식의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공공임대가 공공임대가 저기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새로운 개념일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아니 이영호 의원이 얘기한 게 네. 그 뭐 다 그거 아니까 80층 지어가지고 네네네. 주거, 직장, 문화 네, 다 그 개념 의료, 아니에요. 예. 한 곳에 단시부 넣겠다. 네네. 근데 그걸 이제 민간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이 하게 되면 자 민간이 들어갈 때는 돈이 되면 들어가잖아요. 네. 사회적 비용은 별로 안 따질 거라고. 근데 공공은 사회적 비용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변도 따지고 네.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득이 있으면 네.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이제 공공의 특징이다 보니까 네. 돈만 생각하는 민간하고 좀 다른 그 따져야 될 게 좀 다른 많겠죠.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게 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55층도 아마 이제 한번 던져본 걸 수도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다음 그 선거에서 선택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산 지역의 그 미래 비전과 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우상호 의원께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또 후보가 나타나시면 그때 또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또 비교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주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그 최근에 직방이라는 그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3,0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 부동산 관련한 그 질문을 했는데 집을 살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10명 중 7명이 집을 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이 조사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그게 1,464명인데요. 그분들한테 내년에 집을 팔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63.3%가 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게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팔려는 사람은 자본이 있으니까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살려는 사람은 자금을 더 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살려는 사람들 서울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지금 거의 살 사람 다 샀습니다. 지금 사겠다는 계획은 집단 대출이 되는 신규 분양들에 대해서 개념이지. 그리고 예전에도 무주택자 10명 물어보면 다 집 사겠다 그러지 안 사겠다 그럽니까? 그분이 살 재산이 있는지 체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파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60%가 판대요. 이건 아주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신호입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좋은 신호고 제가 그림 하나 저희 올렸는데 잠깐 저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빨리 56분. 좀 더 우리 해도 3시에 끝인가요? 아니 조금 더 해도 돼요. 아, 네. 그림 좀 올려주시겠어요, 피디님? 자료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전세 월세 매물 그래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그 전세 월세 그 매매 물건이 7월 이후 그 허위 신고자 없어지고 나서 데이터를 제가 정리했다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림 못 올려주시나요? 피디님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네. 아, 올라왔네요. 전세 매물 추이에 보시면 저희 밑에 그림이 저 ARS 저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저희 9월 10일부터입니다.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에 12월 15일이에요. 잠시 저희 그림이 내려갔다가 된 전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순간 많이 올랐다. 다음 장이요. 자, 이거는 월세 매물입니다. 보면은 밑에가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죠. 중요한 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전세도 늘고 월세 늘었죠. 다음 장이요. 다음 페이지. 자, 그 그림을 겹친 겁니다. 그럼 보면 저희 보시면 우리가 볼 게 딱 한 가지 뭐가 있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올라가 하나 내리는 역삼각형 데가 하나 있잖아요. 마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가 안 나가니까 월세로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월세인데 전세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자, 이게 이제 매물이에요. 매물이 매매 물량도 계속 완만히 늘어나고 있죠. 저 밑에랑 비교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끝인가요? 네. 끝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충분하네. 그 요점. 전세, 매매, 월세 매물이 다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직방의 데이터. 60%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살 사람이 70%인데 지금 살 사람이 많을까요? 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거 모르거든요. 살 사람은 많지만 살 자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팔 사람은 자금 문제 없어요. 그냥 팔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내년에 사전 분양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값이. 물건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다주택자가 계시면 자산 관리를 들어가셔야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시면 내년 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삼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년을 좀 잘 지켜보시다가 올해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봄까지도 조심하시고.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종부세를 맞아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나가고 하니까는. 집 가신 분들이? 친구들, 주변 사람들. 예전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자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친한 사람끼리는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나가고, 또 이렇게 한문도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좀 이렇게 좀 코치 좀 해줘라. 그런 측면에서 보냈더니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본인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대부분 이 문제가 집을 사야 되냐보다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지. 근데 팔 수 없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뭐 지분만 파는 거잖아요. 나머지 지분이 아닌 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몰아주기 하든지 어쨌든 처분해라.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은 그럼 얼마를 해야 되나?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가격을 경쟁해도 못 팔 수 있다. 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다주택자들은 여기도 보면 처분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보면 종부세 부담, 또 다주택자 문제, 또 이런 문제가 꽤 23% 정도 되고요. 나머지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가 종부세가 지금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종부세 알면 알수록 나도 대상이 될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득도 안 되는 거 갖고 있으면 뭐 하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매도 계획이 있다는 그 유주택자들은 서울은 조금 낮긴 했어요. 서울 그래도 55.8%니까. 59.8%가 낮은가요? 여기 상대적으로.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 많은 거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 절반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요, 그쵸. 진짜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 사전 분양이 누가 다 사요? 맞아요. 사전 분양이 살 변수인 사람 것 없어요. 같아. 예, 맞습니다. 시장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냉정하게 좀 예측할 수 있게 좀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기 내년에 집을 사겠다는 그 사람들 중에서 2030 세대가 40%가 됐어요. 지금 전월세 사는. 마음은 항상 하고 싶죠. 돈이 있냐가 문제잖아요. 아, 예, 예. 2030 세대들의 소득 수준 한번 데이터 다음 주에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네.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 제가 볼 때. 2030 세대 매수 비중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네. 10,000개 살 때 10%면 1,000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2,000개가 매매가 되는데 20%면 400개. 400개요. 1,000개가 400개를 반토막 넣었는데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살 사람 거의 다 샀다. 제가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기 수요들은 조금 그 상황을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사지는 지금 사는 않고. 건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예. 야, 오늘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통계 저기예요. 이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10명 중 7명이 살려고 한다. 거기까지만 보거든요. 그 이에 그렇죠. 살 돈이 있느냐, 요거는 또 안 봐요. 네, 사실 그래야죠. 요게 그것까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내년도에도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나온 기사들이 빌라 끌이를 하고 있다. 그건 제가 하는 네. 빌라 그 물량이 는 게요. 네. 늘고 있다 그러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적지만이 붙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적어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적은 거를 갖다 그걸 올린 거지. 네네. 그러니까 수박값이 1,000원이었다가 500원이 됐다가 600원이 되면 오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냥 여전히 아직 싼 거잖아요. 네, 아직 네. 덜한 거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빌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사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전년도 기사, 제가 다음 주에 그거 같이 가져와서 해야 돼요. 보시면 네, 네. 이런 기사, 허위 언론 기사들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보시면, 뭔지 딱 알 수 있게. 소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갖고 오는 또 디테일한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사실 이 자료에서 좀 중요한 건 이 30대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는 굉장히 높다. 네. 그거는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세대들이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공급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용산에 그 부지, 캠프킨 부지에다가 공공 분야 임대를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좋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냥 정신없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